금연만 문제냐? 우울증도 사실 우리나라 사회의 큰 문제이죠.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심각한 수준으로 있고요. 그리고 최근 통계들을 봐도 이 자살률이 계속 그다지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슬픈 현실은 OECD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2배 이상으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울감과 우울증 역시 OECD 평균보다도 높으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어떻게 보면 금연보다도 더 심각한 국민 건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울증 평가 도구를 보면 사실 뭐 지난 2주 동안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고 희망도 없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입맛도 없고 과식하고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는 모두를 실망시켰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거나 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은 이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생각이고 이게 사실 뭐 어떤 특정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힘든 환경이나 혹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가지고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우울증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울증이 왔을 때 우울감이 오는 거는 당연하고 이건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라인도 설치해서 당신의 고민, 슬픔, 이야기를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언제든지 쉽게 나누면서 우리 당신과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1577, 0199, 1393, 129 이런 번호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어떤 정책을 세웠지만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자살 방지를 위해 가지고 캠페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제2기획에서 서울시와 함께 그리고 삼성생명과 함께 2012년에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한 생명의 다리 캠페인인데요. 저도 이제 제2기획에 다녔을 때 이 캠페인이 너무너무 유명했어서 이 광고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감명도 많이 받았고 또 이 광고를 만드신 훌륭한 분, 뭐 오형균 프로님이나 이런 훌륭한 분들께 또 이야기들을 전해들을 그런 계기도 있고 했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광고계에서는 아주 큰 이정표와 같은 광고인데 이때 칸 광고제 같은 세계 광고제를 휩쓸었어요. 그리고 최고상을 받았고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였는데 당시 이제 아이디어 출발이 오영균 프로님께서 그 자살 방지나 이런 우울감을 스스로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로 아이디어를 출발해서 만든 광고라고 하시죠. 보시면은 다리를 걸어갈 때 쓸쓸하게 한강 위에 다리를 걸어갈 때 차들만 쌩쌩 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광고입니다. 불빛. 그것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음 불빛을 비춰주자. 놀라움과 기쁨을 주자. 이거에 맞춰서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직접 걸어보고 걷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진심을 담아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만 반응하는 센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또 이 생명의 다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때론 안부로, 때론 작은 깨달음으로, 때론 피식 웃을 수 있는 유머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다 이야기가 멈추는 곳에선 친구의 볼을 꼬집으며 토닥여주는 두 사람의 동상을 세워뒀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마포대교가 최근 생명의 다리로 거듭나기 위해 다리가 다정하게 말을 거는 시 이렇게 내게 말을 거는 듯한 문구들로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제작에 나오셨던 여사장님도 계시고, 저도 이제 광고를 만들면서 함께 일할 계기가 있었던, 부산시 프로젝트로 함께 일할 계기가 있었던 좋은 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게 감동적입니다. 정말 다리를 건너가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외롭고 힘든 나에게 보고 싶다, 힘내라, 밥 먹었어?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적이었던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그 옆에 다리, 마포대교 아니라 한강대교에도 생명의 다리가 설치가 됐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정다운 말을 걸어주고 있는 생명의 다리. 더 많은 다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멋진 말을 걸어줄 수는 없을까? 최초의 인도교였던 한강대교. 우리는 한강대교를 다시 따뜻한 사람의 길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길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사들은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모두 44명의 네, 이렇게 한강대교에서도 이런 캠페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감동적인 이 캠페인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자, 이렇게 과연 광고제를 받았던 이 광고가, 자살 방지 광고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마포대교에서의 투신 건수가 2012년, 그러니까 광고 설치 이후로 급격하게 늘었어요. 늘은 정도가 거의 6배, 2배 이렇게 늘었으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건데요. 왜 이랬을까? 아니, 이렇게 자살 방지하려고 만든 공익 광고 캠페인인데 실제로 자살 시도를 촉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연구 결과상, 기존 연구들을 본다면 반대 효과가 예상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명소가 되면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그곳에서 자살자가 늘어나는 이미 연구 결과가 있고, 예를 들면 미국의 금문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지 마세요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자살하지 않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가 자살하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로 가야겠다, 이런 역효과를 내는 오히려 프레이밍 효과를 내버렸다. 이곳, 그러니까 마포대교 이꼴 자살할 다리,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었음에도 역설적으로는 자살 명소 마케팅을 한 꼴이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한국의 자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과장해서 홍보하지 말아야 하고, 이 광고가 부정적인 발생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부정적 여론이 생기니까 삼성생명은 서울시는 삼성생명에게 서로 당신 책임이라고 미루는 되게 우스꽝스럽고 참 부끄러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생명에서는 처음 시작은 제일기획과 함께 논의를 해가지고 각계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 정신의학자, 상담가 등 전문가들한테 들었는데, 근데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한 거죠.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전문가하고 논의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삼성생명이 그거는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줬어요. 그래요? 서울시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나는 모르고 삼성생명이 했고, 아이디어도 삼성생명 거고, 비용도 삼성생명이 했고, 제안도 삼성생명이 했고, 우린 모른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책임을 미루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벌어져 버렸어요. 바로 이런 점이 마케팅이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검증되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광고 회사에서 광고를 하고 뭐 다른 실무들을 하다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발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하고 또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온 그 학습, 충분한 학습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저도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마케팅 공부를 하신다면 혹은 각종 학문 분야를 지금 공부하고 계신다면은 혹은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그 관련된 도서, 관련된 연구, 관련된 사례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계속 남이 한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꼴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투신 시도가 가장 많은 교량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럼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네. 이렇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생명의 다리 캠페인은 결과적으로는 자살 시도를 더 늘려버린 대표적인 공익 광고 사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방치되니까 결국에는 다시 폐지하고 다시 하게 됐는데 저도 이 설치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사실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자살 방지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또 반면에 다리 옆을 걸어가면은 옆에 한강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가보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 난간을 이렇게 막 엄청나게 쌓아놓은 다리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보면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의 고민, 그리고 마케팅이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고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잘 이루어져서 더 좋고 더 아름다우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 캠페인의 목적은 기업은 방금 전에 사례처럼 단기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캠페인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경우에는 사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달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단물을 빨아먹은 기업이 삼성생명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생명의 다리 사업이 중단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생명이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 다리를 계속해서 운영해야지 갑자기 중단한다는 게, 그것도 운영비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연간 1억 5천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적절하게 밟지 못했다는 게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결국에 2015년에는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게 되고 다 녹슬었죠. 사진 보시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사례. 처음에는 금연 광고를 통해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마케팅 활용하고 있는지 보셨고요. 그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를 한번 보셨죠. 두 번째는 우울증이나 이런 우울감 혹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과 정부가 협력한, 아주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도 끌고 많은 주변을 주목을 받았던 이 캠페인이 지금은 과연 실제로는 어떤지에 대한 민낯 또 뒷모습도 보았는데,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공익 캠페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케팅 과학자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